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서 재선에 성공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교육에 대해서 걱정과 이견 그리고 논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학력 신장과 인권 또 학교 운영 방식, 바람직한 교육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합니다. 오늘 시사진단은 2015년 전라북도 교육 어떤 길을 가야 하는 것인지, 과제는 무엇인지 들어보는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JTBC 시사진단 오늘은 2015년 전라북도 교육 현안과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산하기관이지요. 전북교육정책연구소의 차상철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리 남성여자고등학교 최상범 교장 선생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보입니다. 전북교원단체 총연합회 전북교총이죠. 소병권 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주 평화초등학교의 정윤경 학부모 회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할 텐데요. 그에 앞서서 오늘 주제와 관련된 짧은 영상 하나 보시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2015년을 민주시민 교육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학교 자체 정책을 시행하고 혁신학교를 넘어 모든 학교의 혁신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참된 학력 신장과 학생의 안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학부모들은 무엇보다 학력 신장에 관심이 많다. 특히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북 학생들의 학력 저하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 등 참된 학력 신장을 말하지만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의 현실적 소망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혁신학교의 성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혁신학교의 성과를 체감하기 힘들다는 평가도 있고 농촌과 초등학교 중심의 혁신학교를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들이 민주적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토록 하는 학교 자치는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걱정을 낳고 있다. 학생의 인권이 강조되면서 학생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불만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학생의 안전이 강조되지만 학교 폭력이 여전한 현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누리과정 예산 등 교육부와의 갈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직된 대외 관계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준다는 불만이 있기 때문이다. 김승환 교육감의 재선 첫 해인 2015년 전라북도 교육의 과제와 해법을 시사진단에서 들어본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먼저 이 학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관심 있어 할 것 같은 분야여서요. 지난해에 그 전라북도 학력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좀 논란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 계기가 됐던 게 이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오면서였습니다. 이 중학교 3학년의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이 5.7%로 전국 1위, 그러니까 가장 높았다는 뜻이죠. 고2 학생의 기초 학력 미달 비율도 이 전국에서 12위로 좀 바닥권이다. 이러면서 이 학력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전라북도 교육청은 이를 좀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좀 보였었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문을 열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차상철 소장님. 예. 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가 본래
이 표지보로 시행이 되다가 전지후로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이제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느냐 이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북 지역에서 2009년도에 아주 심한 논란이 있었고 많은 선생님들이나 또 학부모님들이나 교육 주체들이 이런 일제고사식으로 국가학업 성취도를 평가를 해서 학생들을 줄 세우는 것은 교육적으로나 또는 아이들의 진정한 어떤 그 성장을 돕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런 논란이 상당히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초학력이 이걸 기준으로 해서 미달을 삼는 것들은 과연 바람직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2009년도부터 지금 김승환 교육감 취임하기 이전 2009년도부터 전라북도가 기초학력 그 미달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보교육감의 어떤 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보고요. 왜 그럼 2009년도부터 이게 전라북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을까? 이 요인을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저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특히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 전집식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제고사식의 이런 국가학업 성취도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문제제기가 가장 심하게 일어났던 것이고 또 전라북도 교육청도 이런 식의 시험은 학생들의 성장에 전혀 도움되지 못한다. 이런 판단 속에서 이 시험이 치러지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어떤 권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이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다르다. 어떤 심하게 중부권의 어떤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일제고사를 위한 또 일제고사를 봅니다. 그 정도로 이게 비중을 두어서 이걸 시행하기 때문에 그도가 항상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또 대학의 그 수능 성적 같은 걸 보면은 우리도가 그도보다 훨씬 우수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과연 정말 아이들의 진정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우리 학생들의 경제적, 사회적 차이에 의한 문화자본 이것이 학생들의 성적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들이 보통의 중론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가 경제적 측면에서 항상 이렇게 가장 낙후되어 있는 현실이 우리가 참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또 변명하고 싶지 않지만 일부 반영된 의미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이게 전라북도의 학력 수준을 정확히 나타낸 지표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애매한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사실인데요. 예. 이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보면 예. 만약에 중학교 때 학업 성취도 평가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이 형편이 없으면 고등학교의 수능 성적 같은 데서도 가장 낮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성적 아이들의 단순한 지식을 묻는 그 성적에서는 우리가 좀 낮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예. 사실은 아이들의 진짜 고정정신 기능을 묻고 종합적인 사고력을 묻는 수능 같은 데서는 우리가 도 단위에서 1위, 예. 2013년도 같은 경우에 예. 또 전국 단위에서도 4위 예. 점점 향상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진정한 학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들이죠. 예. 다른 생각 있으십니까? 예. 저는 이제 차 소장님 말씀대로 그 전수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아이들의 어떤 그 기준은 있어야 정책도 세울 수도 있고 또 일선 학교에서 그 학년도의 방향을 설정해서 중점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기초학력 미달자가 갈수록 심화되어 있어서 일선 교육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예. 방법론적인 측면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그 전수조사도 필요하다. 예. 일선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어떤 전수조사의 기준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끌고 올리려고 하는 이런 그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봐서 예. 이 전수조사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단 전라북도 학력이 저하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비디오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학생들의 그 인권은 한없이 강조되고 선생님들의 수업권은 작아지는 이런 일선 교육 현장에서 뭔가 아이들이 학업을 등한시하고 뭔가 아침이 행복하고
저녁이 자유로운 학교가 예. 자칫하면 학생들에게 해이해지고 뭔가 학업을 열의를 빼앗겨버리는 예. 이런 현상이 일선 교육 현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전라북도가 앞으로도 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김승환 교육감님도 1월 6일 날 기자회견에서 올 2015학년도는 이 참학력을 신장하는 이런 한 해로 삼겠다 해가지고 예. 이 보도 자료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참학력 신장으로 미래 핵심 역량 키우겠다. 그래서 예. 아마 지난 그 1월 20일 날 전라북도에 있는 초중고 유치원 모든 교장 선생님들을 모시고 여기에 대한 연수가 있었습니다. 이 차 소장님도 그때 오셨지만은 바로 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2015학년도 중점 교육 활동이 참학력 신장입니다. 예, 물론 이제 알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참학력을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서 법을 바르게 이렇게 배우는 일이라고 좀 개념적이는 다릅니다만은 예. 학력이라는 성적으로 성취도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오늘 토의가 되기 때문에 예. 교육감님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즉 일제고사라고 하죠. 그게 뭐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좀 제쳐졌으면 합니다. 예. 그건 논제가 아니기 예. 때문에 그것만 해도 사실 1시간 이상의 토론거리가 됐어요. 어찌됐건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가 치러졌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요. 교육청의 해석은 이게 전라북도 교육청이 이 일제고사를 반대해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시험에 응하지 않은 학생들이나 학교가 많았다. 그래서 점수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 이런 환경적인 요인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예. 이제 차 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거기를 준비를 철저히 하고 보느냐, 예. 준비를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이미 예고되어 있고 예. 전국적으로 똑같은 날 실시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물론 2009년도라든가 이때부터는 학교에서 선택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표집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전수조사로 돌아서고 예. 모든 전국에 있는 학교 초중고를 보다가 2년 전부터는 중고만 지금 하고 다시 초등학교도 교육부에서는 되도록 하겠다 이런 그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임함에 있어서 전라북도만 이렇게 준비 안 하고 본다. 이런 이야기도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아이들에게 열의를 학업에 대한 열의를 식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함께 준비해가지고 모든 17개 시도가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예, 그러시죠. 예. 전라북도만 그런다는 것들이 아니라 그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그 소위 말하면 좀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시도가 낮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광주시가 광역시 같은 데가 대학교 수능 수임에서는 전국적인 1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 빼놓고 1위죠. 그런데 말하자면 이런 학업 성취도 국가적 이런 전수식 일제고사식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그도 거의 말하자면 하위권에 이렇게 오게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고등학교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그 학생들이 커서 고등학교를 가는데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어떤 형태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들이고 또 이제 아까 초등학교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에서 일제고사를 시행하다가 왜 그것이 폐지했습니까? 교육적으로 이런 일제고사식의 시험은 아이들의 그 바람직한 성장에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들이 사회 전체적인 여론이기 때문에 폐지를 한 것이에요. 이 다시 돌아간다는 네. 것들은 있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소병건 대변인 그리고 정영진 회장님께도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차상철 소장님이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 국가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는 비록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었고 수능 성적 봐라. 굉장히 높지 않느냐. 이렇다고 보면 전라북도 학력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냐 이런 주장이시거든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예, 거기서 이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학력 문제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재작년이죠. 거의
한 2년 전부터 뭐 해서 결국 선거까지 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던 사실 문제입니다. 학력 신장이 저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다는 것 자체는 팩트죠. 높다는 것 자체는 팩트고 저희가 이제 일선 학교나 학부모가 불안한 것은 그게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예. 이제 그것 때문에 불안감이 증대되는 거고 예. 저희들이 이제 바라는 건 학부모나 교원 입장에서는 그거 자체를 감소하는 쪽으로 우리 교육청이 어찌됐든지 좀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고. 예. 예. 그리고 당연히 저희 이제 얼마 전에 뭐 여기서 말하기는 했지만 프로그램 얘기는 했지만 모 예능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예능에서 이제 동서양의 결과적으로 교육에 대한 그 트렌드 어떤 팩트가 다르다는 걸 느꼈는 게 뭐냐. 예. 동아시아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결과 위주로 예. 하고 결국은 지금 여기 교육청에서도 요즘 그 유럽권 내 교육을 지금 많이 도입을 하는 전인 교육에 도입을 하는데 유럽권은 결국 결과 위주의 교육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명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그런데 결과 위주, 그러니까 말하는 좋은 직장과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에 사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학교에 있는 선생으로서 전수조사적인 시험을 통해서 내 아이들의 학력을 평가하고 그거를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거 자체를 통해서 예산을 분배한다든지 서열화한다는 거 분명한 반대를 하고요. 예.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추구하시는 건 결과 위주에 이제 해서 결국 전인 교육으로 가겠다. 예. 이제 이런 교육이 있긴 하지만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자체가 결과 위주의 교육의 시스템인 건 맞거든요. 예. 이게 거기에 맞는 것이 병행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사 교육청의 어떤 정책 방향과 조금은 이 기초학력 자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제 물론 뭐 참학력 지원센터나 이런 여러 가지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알겠습니다. 대책이 있습니다만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윤경 회장님도 혹시 좀 말씀 보태시겠습니까? 특별히 예. 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인데요. 기초학력은 항상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예, 예. 나왔던 부분인데 기초학력 미달자는 학교에서 특별관리가 하는 학교도 있고 이게 특별관리를 할 경우는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동의를 얻어야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호자가 거부를 할 경우는 이 아이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학교 와서 그냥 학교 생활하고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또 사교육에 의존할 수도 없고. 예. 근데 거의 교육청 자체에서 이걸 뭐랄까 보호자가 거부를 할 경우는 이 강제적으로 얘네들을 교육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 이런 게 좀 체계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 예,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덧붙여서 한 말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하셔야 예, 되겠습니다. 예. 예. 기초학력 미달자들에 대해서 이 보충학습을 할 수 있는 예산도 각 학교에 예. 설정이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러나 이제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을 수업을 받게 하는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강의는 개설하더라도 아이들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 등등이 만약 강제로 참여를 시키면 도교육청에다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그 강의를 개설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일선 교육 현장의 애로점도 있어서 이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런 아이들을 기초학력 미달자를 끌어올리는 이런 강력한 제도도 필요하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들의 인권만 한없이 강조하다가는 기초학력 미달자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이런 현실에 예. 놓여 있다는 걸 예,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좀 답변을 예.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학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매우 중대한 문제이고 대일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노력을 엄청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시대의 변화를 교육이 따라가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예. 이게 새로운 학력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의 지금 선진국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OECD에서도 우리가 이제 미래 핵심 역량이라고 그래서 기존의 학력관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들이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다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능력, 미래 핵심 역량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소위 언어라든가 또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주도적으로 창의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서로 다른 집단, 이질 집단 내에서의 협업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걸 제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혼자만 공부하는 영역대가 아니고 같이 협업하고 협력하는 능력, 이것이 매우 중요한 앞으로 미래의 핵심 인간의 역량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들을 우리는 가르쳐서 이러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는 지금 참학력이라고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고 예. 이것을 신장시키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었다. 예. 지금 우리가 혁신학교를 추진하고 참학력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 미래 사회에 대비해서 우리 학생들이 진정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런 참학력 개념도 규정하고 수업 방식도 바꾸고 또 아이들한테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학습 클리닉 센터 같은 것도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기초학력 아까 말한 기초학력도 그냥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본질은 아이들이 배움이 일어날 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예. 또 진정한 성장은 결국 아이들이 삶에 기반해서 배움이 일어나도록 만들 때 이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그러한 방향들을 찾아나가는 이러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아이들과 진정으로 아이들이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학습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우리 학력신장의 실질적인 성장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예. 차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게 그 예. 전라북도 교육청이 제시한 참학력 신장 개혁의 압축이라고 좀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원론적인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선 교육 현장은 지금 핀란드 교육 협업 학습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OECD에 핀란드가 우리 그 교육의 모델이 되어 있었는데 예. 핀란드도 피사라는 그 시험에서 성적이 처진 관계로 거기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도 상당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의 교육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거기에는 학부모님들의 교육 열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광복 70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룬 것도 모두 다 교육의 힘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 교육도 상당한 힘을 갖고 있어서 저는 우리나라 교육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지 OECD 국가 다른 나라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세계 10위 안에 경제력을 이루면서 발전한 것은 우리가 70년 동안 쌓아온 교육이 밑바탕이 됐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예. 따라서 저는 지금 일선 교육 현장하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학업을 등한시하는 분위기, 선생님들은 열의를 가지고 가르칠 수 없는 이런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아닌가. 예. 그래서 2014년도 2학기에만 명예퇴직자가 500명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런 교직을 떠나라는 선생님들의 그 열정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로 하여금 가르칠 수 있게 하는 것이 학력신장의 큰 예. 성패가 달린 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차상철 소장님 답변 듣기 전에 예산 얘기도 먼저 하시죠. 예산 부분도 좀 불만이 있으시다. 학력 신장과 관련된. 예. 저희가 이제 표준교육비 예산도 7%가 삭감이 됐습니다. 예. 저희 학교만 보더라도 약 3,2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 예. 그다음에 일반고 역량 강화 예산도 연간 6천만 원 지원하다가 3천만 원으로 반절 깎였습니다. 예. 저희는 또 전 교과교실제 A형 선진형 학교인데 1억 1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거기도 반절 삭감해서 예. 5,500만 원만 지원합니다. 예. 저희 학교만 하더라도 2015학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천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나라 총 예산은 5.7%가 증액이 되고 교육은 3.3%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만은 전라북도는 3.3%보다 표준교육비가 7% 깎아지고 또 다른 특별 교부세가 반절로 줄어드는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2015학년도 운영 예산입니다. 학력 신장 예산이 이렇게 이제 삭감된 것은 결국 도교육청이 학력 신장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상철 예, 교수님.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그 본예산만 바라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예. 내용적으로 바라보면 총 예산은 학력 신장 총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 4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이제 2014년도 본 예산에서는
교육부가 21억 8천 원의 특별교부금 내려준 것이 있거든요. 예. 이것들이 2014년도에는 미리 예시가 되어서 예산이 잡혔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이 결정된 이후에 교육부에서 그걸 통보를 해와서 그게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 전입금도 5,900만 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 22억 4,400만 원 정도가 사실상 잡혀야 될 예산이 교육부에서 늦게 예산을 고시해 줌으로 인해서 여기에서는 본예산에 금년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예. 이것까지를 포함하면 작년에 비해서 약 4억 정도가 증액된 예. 그러한 예산 편성이라는 것들이고요. 예. 아까 이야기한 학교 내에서 소위 선생님들 학교 내려간 학교 기본 운영비가 약 5.7% 삭감된 것은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 5.7% 예. 본예산 대비 5.7%. 예, 본예산은 그런데 일선 학교는 7%를 학교 운영 지원을 예. 5.7% 긴축해서 삭감. 예, 편성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침이 그런데 그건 내려왔습니다. 뭐냐면 이번 지금 잘 아시다시피 누리과정 갖고도 굉장히 일어났습니다만은 예. 전체적으로 교육부 예산이 다 늘어나는데 예. 우리 시도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유초, 중고등학교 쓸 수 있는 예산만 정부가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사업들은 뭐 초등의 돌봄 예산이라든가 다양한 늘어나는 예산은 또 엄청나게 정부에서 확보해야 될 늘어나는 예산은 예. 시도교육청에 떠넘겼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모든 기관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인건비를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예. 예산을 다 삭감했고 예. 전라북도라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을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든 교육청도 10% 내지 15% 정도 다 삭감해서 예산을 삭감했고 학교 기본 운영에 최대한 안 줄이도록 노력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별 수 없이 그것도 이제 조정해가지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정부가 정세를 한다든가 이런 일정한 방법을 통해서 세수를 마련하고 예. 특히 교육 예산에 대해서는 공약한 대로 정상적으로 확보해서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책무를 가질 수 있도록 제 교육감 협의회 같은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고 정부가 그 책무성을 가지는 것을 전 국민들의 힘으로 촉구해나가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력 신장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이 부분은 좀 이 선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요. 한 가지만 여쭤보면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 지난해 있었던 또 2013년도에 수능 성적 그것 외에 전라북도의 학력이 뭐 좋다 그렇지 않다를 말할 수 있는 뭐 다른 지표가 있습니까? 예. 제가 다른 지표도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하셔도 지금, 됩니다. 예, 예. 지금 차 소장님은 대학 입시의 성적, 수능 성적은 도관에서는 1위를 하고 17개 시도에서는 4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 단체에서 이렇게 조사한 바로는 거기에는 상상고 성적이 월등한 성적이 알겠습니다. 뒷받침되었다라는 이런 보도도 있었고 알겠습니다. 사설에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만 반론을 제기하는데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예. 부산일보가 부산의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인데 자사고 특목고를 다 빼고 순수 일반계 고등학교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예. 자사고를 넣어도 그렇게 4위고 예. 자사고를 다 빼도 4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에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죠. 혁신학교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윤경 회장님이나 소병건 대변인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혁신학교 지난 4년간 전라북도 교육청이 매우 힘주어서 추진한 정책입니다. 혁신학교 단적으로 압축해서 좀 표현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정윤경 회장님. 만족하시나요? 혁신학교. 예. 현재 제 중학교 제 아이가 혁신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예. 부정적인 면이 되게 많아요. 예. 네. 부정적인 면이 많은 대표적인 이유는 것만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예. 저희 집을 주변으로 학교 두 개가 바로 50m 안에 있거든요. 한쪽은 사립중학교고 한쪽은 혁신학교인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중학교 배정 원서를 쓸 때 보면 극과 극이에요. 일반 사립학교는 1지망을 거의 선호를 하고 혁신학교는 7지망, 8지망을 선호를 해요. 예.
근데 그 선호를 하는 이유가 이쪽은 일단 전주에서는 학부모들 입장이다 보니까 학업이 먼저다 보니까 전주에서는 중학교 성적으로는 1등이에요, 그쪽이. 예. 그리고 이쪽 저희 혁신학교 쪽은 최하위를 달리고 있고. 예. 근데 이게 초등학교에서는 혁신학교가 상당히 정서적으로 맞을란가 모르겠지만 예. 중고등학교에서는 엄마들은 일단 학업적으로 가기 때문에 예. 혁신학교가 기본적으로 학부모들은 학력이 저하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 아이들 말 그대로 인권 존중하고 자기 개발 찾아주고, 근데 학업적으로는 저하되는 걸 엄마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선호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그 혁신학교에 대한 정책은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은데 현장에서는 그 준비가 미흡하다는 거죠. 학생이나 학부모나 선생님이나 예. 이 세 가지 부류가 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가 없고,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잠깐 말을 예, 잊어버렸네. 예. 두 가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예. 준비가 미흡하다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우리 정 회장님이 경험하신 바로는 적어도 혁신학교의 성적이 일반 학교에 비해서 또 떨어진다. 그래서 불만이다 이런 말씀이셨고, 예. 그것은 전혀 이제 근거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 혁신학교를 하기 전에 그렇지 않다는 그런 근거는 혁신학교를 하기 전에 네. 그 두 학교를 비교해 보세요. 네. 어떻습니까?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말하자면 그 지역 내에 말하자면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경향 때문에 사실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그것을 살려내기 위해서 현재 도시학교에 혁신학교를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그 동네에 두 학교를 잘 알고 있는데 네. 본래 이제 그 경제적으로 악화되어 있고 어려운 분들이 사실은 그 학교거든요. 예. 그러면 그 학교가 그대로 계속 방치할 것인가?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 저희들이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조금씩 그게 다니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맞아요. 그러고요. 제가 반론할게요. 네, 제가 또 말씀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냐는 문제예요. 예.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얘기는 우리 정 회장님 반론 듣고 하시면 어떨까요? 예, 좋습니다. 네. 제 아이가 중3이거든요. 네. 중3인데, 작년 결과를 보면, 이제 사립학교는 학급수가 1학년이 증원이 됐어요. 근데 저희 혁신학교는 학급수가 오히려 4학급에서 3학급으로 줄었어요. 그 줄었다는 것은 학부모들이 그만큼 선호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혁신학교 특징이 학생 수가 25에서 30명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희는 22명이거든요. 현재 1학년 전체가 70명이 안 돼요. 근데 올해도 저희 주변 학교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중학교 배정 지원할 때 보면은 거의 저희 혁신학교 쪽은 지원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 학교 다 지역적으로는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은데 학부모들이 딱 선택을 할 때 이쪽으로 몰리는 이유는 딱 보이는 게 성적이에요. 성적. 예. 아무리 사립학교라고 하지만 성적 자체가 너무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그 두 학교는요, 양쪽 다 비슷한 수준이에요. 생활 정도가. 근데 저희 혁신학교만 이렇게 딱 꼬집어서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혁신학교로서 저희가 느끼는 점은 교육청에서 몇 년 전부터 홍보를 되게 많이 했어요. 혁신학교인 학교는 뭐가 다르라 보이고, 그리고 혁신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는 뭐가 교육적으로 뒤처져 있나. 근데 정작 저희도 혁신학교를 애를 보내보니까 예. 일반 학교와 다를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저희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시스템이 많아요. 예. 교실들 수업도 있고, 선생님들, 아이들 우리 재능 찾아서 오케스트라 그런 예. 것도 운영을 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 장점이 아이들이 참 이렇게 생활이 밝은 점은 있어요. 예. 밝은 점은 있고, 아이들이 표현도 잘하고, 그러지만 학부모 입장으로서 볼 때는 알겠습니다. 학업이 너무 뒤처진다는 거죠. 극과 극이기 때문에. 예. 차 수장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학력이 성지다. 이것은 저는 말하자면 왜곡된 현상이라고 보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전주 시내에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들이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대부분이 옛날에 원도심 학교들, 원도심 주변에 있는 학교들, 지금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학교들이라든가, 예.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동안 좀 약간
경제적 어려운 그 분들이 사시는 그 동네에 있는 학교들, 그래서 학부모들 선호도가 낮은 학교들, 이런 학교들을 어떻게 하면 유인해서 살려볼 것인가. 단순한 학생 수만으로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혁신학교 되기 이전에도 대부분의 그 학교들이 선호도가 낮았었습니다. 근데 이런 학교들을 살려보기 위해서 지금 중학교 같은 데서는 많이 우리가 그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그런 어려운 지역 아이들을 중심으로 좀 도심에서는 지금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옛날에 비해서 사실상 거의 없어지는 학교들도 살아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고, 이제 그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학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단순 암기식의 그런 어떤 지식을 우리가 그동안 중요한 지식으로 봐왔던 개념에서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순한 시험 점수의 그런 평가로 우리 그 옛날에 기성세에서는 바라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그게 아니고 정말 종합적으로 어떤 사고들을 재구성하고 또 재창조하는 이런 힘이 예. 바로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힘이다. 그런 교육을 추진해가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함께,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고민하고, 예. 또 그런 문제적인 협의문화를 구성해서 선생님들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내고, 예. 또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를 구성해서 예. 선생님들이 어떻게 아이들로부터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예. 그 배움이 진정으로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정말로 아까 같이 학력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학력이 향상될 것이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서 그래요.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학교, 예를 들면 저희 지역 학교는 아니더라도 예. 서울의 삼각산 고등학교라든가 경기도의 흥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입시 위기의 이런 고등학교 교육 속에서 정말 아이들의 그런 다양한 그런 체험이라든가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중시해서 예, 예. 좋은 성적을 내는 학교도 많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하시는데요. 혁신학교 진행 속도를 위해서 좀 핵심만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그동안 계속 말했던 부분, 농어촌 지역에 물론 이제 어떤 학교 살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지만 예. 도시에서는 조금 있었던 부분은 뭐 일반적인 언론이나 아니 뭐 의회에서도 그건 지적했었던 부분이고요. 예, 예. 저는 그 왜 그럴까에 대해서 많이 저도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은 교육청에서 정책과 예산을 많이 이제 그쪽 방향으로 몰고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항상 문제점이 나왔던 게 현재 지금 운영되는 게 122개거든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고등학교의 2개 학교가 상당히 우수 사례로서 많이 회자가 되는데, 예. 거기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1억 내외의 예산과 교무실 무사가 예를 들어서 6에서 7명까지도 지자체 지원해 준다든지 여건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전북 같은 경우는 사실 같은 성과를 내기에 지원이 사실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 예산 자체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숫자가 좀 저희 자체 학교 전체 숫자에 비해서 많다는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 집중을 시켜서 예. 정확하게 바꿀 부분들을 위해서는 확실한 지원을 해주고 바꿔야 되지 않나. 지금 저희가 보니까 신규 지정 학교는 약 5천여만 원 하고 연차에 따라서 2, 3, 4천만 원씩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게 지금 도시 지역 대규모 학교들에서는 사실 그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기에는, 예. 그리고 교무실 모사 한 명 가지고는 업무 경감을 뚜렷하게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서 조금 바꿔오고, 물론 이제 앞으로도 그쪽 혁신학교 출신 선생님들이 많이 보면은 전문직이나 이런 거에 진출을 많이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도교육청이 그쪽 분들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어떤 노하우, 그 다음에 어떤 방향성을 일선 학교에 하기 위해서 이제 장학직이나 이런 것들을 점점 더 확대시키시는 것 알겠습니다. 같은데, 예.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됐으면. 예. 최상목 아니, 주장 예. 얘기도 먼저 듣겠습니다. 예. 지난 1월 6일 날 김성환 교육감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두 번째 항목이 혁신 학교를 넘어서 모든 학교를 혁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그 일리가 있고 타당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22개, 2015학년도 21개가 선정이 됐죠. 그래서 122개인데 우리 한국교총에서는 초중등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학교를 특정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특혜를 준다,
이것은 균등, 평등, 균등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예. 초등교육법 61조를 들어서 한국교총에서는 위법하다 이렇게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의 과도한 예산이 어떤 학교에 1억 이상 특정으로 편중된다. 이것은 아이들의 의무교육 기관으로서의 어떤 균형 발전에도 저해하는. 그래서 예. 저는 김성환 교육감님이 혁신학교를 모든 학교로, 초등학교가 우리 전라북도에 418개가 있습니다. 중학교가 209개가 있고 초중학교는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해서 균등하게 예산도 배분하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예. 지금처럼 혁신학교 비교하고 혁신학교 아닌데 비교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교 위기에 몰린 학교들을 살린다고 하면은 그 지자체라든가 또는 협력을 해서 특별히 예산을 지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도심 학교라든가 충분히 자립해서 학교에 나갈 수 있는 학교에 예산을 과도하게 집행하는 것도 평등이라든가 균형 교육에 위배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소병건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과는 약간 좀 다르시네요. 오히려 소병건 제가 대변인 말씀드리는 건 예. 저도 이제 일반적인 학교에 당연히 공립이나 이런 학교에서는 균형적인 것을 해요. 예. 그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학교에서 어떤 막 괄목할 만한 도시 지역에서의 성과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는 거고 예.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당연히 일반 학교의 학교 혁신 전체에 대해서 그런 예산이나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건 공감하고 예. 있습니다. 이거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아까 이제 혁신학교를 넘어서 김승환 교육감 예, 위기에서는 모든 학교의 혁신으로 예, 가겠다. 예, 예. 이것은 뭐 기본 방향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추진했던 혁신학교들은 학교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었습니다. 예. 마중 역할을 통해서 혁신학교의 성과들을 우리가 검증해서 모든 학교 혁신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고요. 예. 특히 이제 도시 지역에서 농촌 지역에 비해서 약간 좀 성과가 적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증을 해본 결과 그건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의 도시 학교에서는 아까 같이 지역에서 열악한 학교들이 중심으로 선정되었고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많이 지원됐는데 이제 대규모 학교라든가 도시의 일반적인 학생들도 그런 학교 혁신의 큰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방향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같이 예산 문제인데요. 혁신학교가 기본적으로 누가 돈 주면 못 하느냐 이런 뭐 일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예산을 근본적으로 하는 학교는 아닙니다. 예. 저희들은 예산 없이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그리고 학교가 변화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의 패러다임의 대전환 예.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또 학생들의 어떤 사고 전환 그리고 새로운 미래 교육에 맞는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예. 사실상 그래서 예산도 처음에는 1억도 지원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작년도는 줄여서 작년도는 3,8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학교의 혁신학교 말고 수많은 공모사업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원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 15억을 지원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공모학교가 수없이 있는데 그 학교들과 혁신학교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예. 가령 그 공모사업을 했던 학교들이 교육부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1년이면 뭐 1조 4천억을 들여가지고 이 일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그 학교에 어떤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었는가? 예. 해서 혁신학교는 사실 그것에 비하면 돈을 아주 적게 지급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성과는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전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돈을 쓰지 않고도 정말 학교 혁신을 위한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끼리 머리 맞대고 같이 정말 집단 지성을 통해서 민주적인 협의 문화를 만들고 학교의 수업을 혁신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공동으로 같이 해나가고 그러면서 아이들 진정으로 인간적으로 정말 인권의 아이들을 존중하면서 그 아이들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면서 대하는 알겠습니다. 이런 어떤 문화 변화를 통해서 학교를 바꿔나가겠다는 것들이 알겠습니다. 학교 혁신 운동이라는 겁니다. 예, 혁신학교 이야기도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혁신학교 그 올해의 큰 방침은 농촌에서 도시로 또 그리고 초등에서 중등으로 간다. 예, 그게 큰 핵심인 것만은 맞지요? 예. 예. 한 가지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최규 기자 선생님. 예.
2015학년도 혁신학교 선정교 21개교가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를 보시면 21개 중에서 전주, 군산, 익산이 9개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차 소장님이 공동화 지역에 학교 살리기 위해서 지원이 된 학교도 한두 개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선정한 학교가 대다수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도 조금 그 모순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혁신학교가 예. 아까 전 알겠습니다. 학교로 확대하는 이 정책이 빨리 추진돼야 이게 됩니다. 혁신학교 아까 선정하는 부분들은 예. 저희들이 강제로 학습을 공모를 지정하지 하죠. 않고요. 예, 공모를 통해서 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선생님들의 자발성입니다. 예. 선생님들의 자발성과 학부모들의 자발성이 형성되지 않으면 위에서 강제로 밀어가지고 학교를 변화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그런 동력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나가는 것들을 우리들은 학교를 지원하고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만들어나가는, 예. 유도해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 속에서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이 얘기는 안 다룰 수가 없어서 마무리 말할 시간을 좀 빼고 짧지만 이 부분을 좀 할애해서 짧게 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어쩌면 전라북도 교육청이 올해 가장 그 방점을 두고 실시하는 정책인 것 같은데 올해를 민주시민교육의 원년으로 삼겠다 해서 그 안에 하위 개념으로 이제 학교 자치를 좀 강화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이제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가 운영되었다면 학부모와 교사 또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겠다냐 이런 건데요.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 먼저 좀 여러 가지 저희가 크겠죠 걱정이? 예. 짧게 하셔야 됩니다. 예. 학교의 그 자율성을 부여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아까 혁신학교 조례도 201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인권조례도 마찬가지고. 예. 이제는 교육청이 학교 단위의 자율권을 부여를 해야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가장 큰 문제의 학력에 관한 문제 중에 학생들이 학업하려는 의지를 어떻게 끌어올려서 동기부여를 할 것이냐. 이게 일선 교육 현장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일선 교육 현장을 환경을 바꿔줘야 됩니다. 예. 선생님들이 아까도 차 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선생님들이 담임을 기피합니다. 예. 이런 담임을 기피하는 일선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선생님들이 담임도 맡고 아까 학력이 부진한 학생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안 됩니다. 학생 인권은 한없이 신장되고 선생님들의 교권은 한없이 추락하는 이런 일선 교육 현장의 분위기를 예. 일신하지 않고는 전라북도 학력은 미달자가 계속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예. 조심스러운 예측도 예. 해봅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은 학교 자치와 그리고 조례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예, 이제 예. 한 말씀 더 붙이면은 예, 짧게 하셔야 됩니다. 예, 자율권을 부여해가지고 부진하도 학교로 하여금 지도할 수 있도록 예. 이런 권한을 좀 줘야지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그 선생님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예. 교육청에서도 감사가 나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의 제재를 가하면 어떤 선생님도 열심히 지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알겠습니다. 것들이 큰 문제입니다. 예. 교사와 학부모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더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많아지니까 더 좋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인경 회장님. 제가 학교에서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학교 자체 조례가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그 교무회에서 아마 의결이 저는 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운영위원 회에서 이건 통과가 되는데 이거 교무회에서 이게 만약에 부결될 경우는 이 충돌이 생기잖아요. 예, 이런 부분이. 그 문제가 지금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네. 예. 그 부분에 대한 예. 그리고 교장 권한을 또 행사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된. 네. 저도 예, 그런 소변건 부분은 대변인 말씀까지 듣고 소변건 대변인 짧게 해주셔야 뭐 될 이제 시간이 없었어요. 예. 광주에서 일단 통과됐다가 이제 대법원서 재의결돼서 2013년도에 한번 논란이 있었던 문제죠. 예. 학교자치조례 예. 자체는. 예. 근데 아까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집중적인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뭐 상위법 위반 논란도 분명히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 학교장의 권한 침해와 그다음에 이제 법정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충돌 문제. 예.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제 교사회, 알겠습니다. 예. 학부모회, 그다음에 이제 학생회를 동등한 규정으로 해서 교장의 권한과 동등하게 두는 부분은 예.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짧게 다루어지기는 상당히 큰 주제인 것 같고요. 예. 좀 한 번 더 조례안이 실제로 나왔을 때 예. 한 번쯤 더
토론의 장이 마련이 되어야 될 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상철 소장님 답변 주시는데 1분 이내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본 방향은 학교의 자율권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자율권을 확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었지만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한다는 것들이 대부분의 의견이거든요. 예. 그것은 뭐냐면은 학생회나 학부모회나 또는 교직원 회의가 제대로 된 역할을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체들의 모임이 튼튼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무회의 이것들을 민주적으로 활성화시켜서 그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져서 그게 최고 의결기구로서 학교 운영위가 존재하는 예.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교 어떤 의사결정기구가 각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정말 올바르게 참여와 또 민주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 그걸 통해서 학교가 새롭게 변화하는 과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학교 자체의 조례의 근본 목적이고 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 때 여러 가지 공청이라든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한 불합리한 현상들은 최소화시키고 그런 민주적인 문화가 우리 학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장점으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하면은 지금 그 추진하는 목적이 아까 그런 쪽으로 의결기구 갑니다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하는 역할과 예. 또 교무회의가 해야 할 예. 역할이 다릅니다. 교장의 역할도 학교, 있죠. 학교 교사의 예, 역할들이 있고 알겠습니다. 민주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유능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충돌이 되는 예. 거죠. 예. 예, 거기까지 하고 토론을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변건 대변인의 말씀대로 이 학교 자치에 관련된 토론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요. 이 학교 자치 이제 문제가 조금 본격적으로 이슈화가 되면 다시 한번 그 문제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 역시나 이 전라북도 교육청이 이 준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필요한 것이 이제 대화와 소통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토론 모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